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랩 토익 강사 소피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RC 기초특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어의 문장은 문장 성분에 따라서 5가지 형식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그 5가지 형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형식은 바로 1형식으로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속에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 문장은 영어의 1형식 문장이다라고 구분을 할 거고요. 자, 이때 이 1형식 문장에 들어간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를 따로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가 배웠던 자동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혼자 쓰이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죠. 뒤에 목적어 없이 혼자 쓰이는 자동사가 1형식 동사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동사 뒤에는요, 다양한 부사, 부사구처럼 수식어구는 붙을 수가 있지만 이 외에 나머지 목적어나 보어라든지 이런 문장 성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나면 그 앞이나 뒤에는요, 수식어만 붙어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장을 구조를 분석하실 때 수식어는 그냥 묶어두시면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때 훨씬 더 쉽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예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요 갑니다. 자, to school, 학교에 갑니다. early, 일찍 갑니다. 자, 지금은요, 자, to school, early 모두 다 수식어 부분에 해당했고요. 제가 지금 괄호친 것처럼 여러분도 앞으로 문장을 분석하실 때 수식어는 무조건 괄호친다 라고 봐주시고요. 자, 그러면 수식어 다 날리고 나니까 결국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형식 동사에 대해서 조금 암기를 해주시면 문장 구조를 분석하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토익에 자주 나오는 1형식 자동사들 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go, come, arrive, depar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왕래 발착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왔다 갔다 하거나 출발 도착하거나 이런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1형식 동사다. 자, 그러면 그 뒤에는 무조건 명사나 형용사 같은 목적어나 보어는 올 수가 없고요. 무조건 수식어만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식어도 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대표적으로 왕래 발착 동사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 외에도 run, 달리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걷다, walk 있죠. 이런 동사들도 다 1형식에 속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요. 자, 밑에 발생하다 동사 2가지 나와 있죠. occur 그리고 happen까지 이런 동사들도 자동사 1형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 비동사와 exist, 존재하다란 동사가 나와 있고요. 마지막은 살다, 머무르다, live랑 stay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종류가 너무너무 많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읽어보시면서 이런 동사들은 1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구나. 주어, 동사로만으로도 문장이 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2형식 되겠습니다. 자, 이 형식은요. 주어, 동사, 그 외에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까지 구성된 문장을 우리가 2형식 문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주격, 보어는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2형식 문장은요.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이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뒤에 잇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수식어는 어떤 문장에서든지 앞뒤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있어도 없어도 무방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2형식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 이 포인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요. 자, Mr. Moreno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입니다. The new CEO, 새로운 CEO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인 이 사람이 곧 CEO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지금처럼 주어를 보충 설명, 부연 설명한다 라고 하면 주격 보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요,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주어와 보어의 관계가 이퀄 관계,
관계, 동등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company 주어로 나왔죠. 자, 회사는 되었습니다.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것은 무엇? 바로 주어 자리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지금처럼 주어에 대한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가 주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는 또 in부터 마지막까지 패션 업계에서라는 수식어 부분 되겠죠. 보통 이렇게 전치사랑 명사가 나오면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 많기 때문에 괄호치고 묶어서 특히 RC 분석을 하실 때는요, 문장 분석을 하실 때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형식 동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1형식 동사 살펴봤는데요. 지금 배우는 것들은 이 형식, 뒤에 무조건 주격 보어가 나와줘야 하는 동사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비동사. 자, 비동사는 1형식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요. 2형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동사가 여러분 영어에 딱 나왔을 때 무조건 1형식, 무조건 2형식이라기보다는 이 동사는 1형식도 되고 2형식도 된다. 근데 이 동사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헷갈리지 않게 체크하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비동사는 1형식도 가능하고 2형식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까요? 뒤에 주격 보어가 있나 없나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였구나. 반대로 뒤에 수식어만 붙어있고 아무런 말들이 없다. 목적어나 보어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1형식으로 쓰인 비동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동사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나와 있는 become.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뭇이 되다라는 동사죠. 뒤에 항상 주어가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즉 주격 보어가 뒤따라 나와주어야 합니다. 다음이요. 저리 look, seem. 자, 비슷한 의미죠. 자, 뭐뭐하게 보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가 뭔가 감각에 관련된 것들은 다 이 형식 동사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지금 이 표에는 look하고 seem만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 맛이 나다라고 할 때는 taste라는 동사도 있죠. 자, 그리고 냄새가 난다라고 할 때는 smell, 이런 동사들도 있습니다. 소리가 난다라고 할 때는 sound라는 동사도 있어요. 물론 토익에는 look이나 seem이 조금 더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감각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이 형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뒤에는 보어 자리에 항상 형용사가 나온다는 포인트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보어 자리에 명사랑 형용사 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감각 동사, 자, look이나 seem이나 또는 taste, smell, sound와 같은 감각 동사의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아닌 형용사만 주격 보어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외에도 밑에 보시면요. 우리 변화를 나타낼 때 grow나 get, 그리고 상태, 어떤 상태로 남아있다, 상태로 있다, 되다라고 할 때 remain, stay, go까지 나와 있는데요. 특히 go 별표 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1형식도 가능하다라고 했죠. 대신에 1형식일 때는 go가 가다라는 의미로 쓰일 거예요. 그런데 2형식으로 쓰일 때는요. 뭐뭐한 상태가 되다라고 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식 같은 게 막 상했을 때 the food went bad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 그래서 뒤에 형용사인 bad 이런 걸 쓰면 상하게 되다 이런 식으로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문장 형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고가 1형식이구나, 이때는 2형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3형식입니다, 여러분. 자, 3형식에는요,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붙어 있는 문장, 이것을 우리가 3형식 문장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타동사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목적어 없이 혼자 다니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했다면 반대로 동사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인 목적어가 나오는 동사들은 타동사라고 했죠. 이제 3형식부터는 타동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 뒤에는 동사 행위의 대상을 필요로 한다. 즉, 목적어가 꼭 함께 나와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에는 우리가 품사 중에서 명사, 대명사가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있고요. 자, 지금 투부정사, 동명사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데 역시 우리가 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동사에다가 앞에다가 to를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명사로 바뀌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투부정사도 우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동명사는 또 무엇이냐? 동사 뒤에다가 ing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명사로 만든 것, 이걸 우리가 동명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동사에서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것, 이런 걸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명사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동사의 대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를 확인해보면 자, 삼형식 문장의 구조는 주어 그리고 동사,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명사, 대명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뒤에 나올 거고요. 역시 문장 속의 수식어는 다양하게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수식어는 괄호치는 연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찾아볼까요? 동사 앞까지, ordered 앞에. 자, 지금은 store manager가 주어가 되겠죠? 가게 매니저가 자, 주문했습니다. 무엇을? 새로운 유니폼을요. new uniforms. 까지가 목적어 되겠죠. 전치사 명사는 우리가 수식어로 취급해서 다 날려버리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괄호치는 연습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나와 있는 삼형식 구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삼형식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표적인 동사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 영어의 삼형식 동사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형식 동사는 이것은 삼형식이다 하고 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1형식, 2형식, 그리고 4형식, 5형식을 제외하면 다 삼형식 동사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는 동사 중에도 뭐 want나 consider, find 같은 경우는 3형식도 되고 5형식도 가능한 동사들이거든요. 제가 강의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 영어의 동사는 한 가지 형식만 쓰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상의 형식으로도 쓰이는 동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올 때마다 체크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빈출되는 것들은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같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형식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형식입니다, 여러분. 사형식은요, 주어 동사가 나오고 역시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긴 할 건데 사형식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부를 텐데요. 보통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라고 해석하고 대상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것처럼 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두 개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가 등장을 하게 되면 목적어가 하나,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온다라는 거 해석할 때는 뭐뭐에게 을을 동사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수식어는 뒤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 나온다라는 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대상이 나오고 그 뒤에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자, 주어는 동사 앞까지 잘라서 자, Mrs. Sanders 주어가 나왔고요. 동사는 sent. 자, 우리 동사 send의 과거형인 sent가 나왔으니까 보내주었다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자, 이 동사 뒤를 보니까 목적어가 두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어 me, 나에게, 두 번째 목적어인 이메일은 이메일 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접 목적어 제가 줄여서 앞으로 IO indirect object 이렇게 줄여서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이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줄여서 DO라고 표시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간접 목적어 첫 번째 나온 목적어는
에게라고 해석하시고 두 번째 나온 목적어는 을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샌더스 씨가 보내주었습니다.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었다라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목적어가 2개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형식 동사구나 라고 바로 캐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볼게요. 자, 먼저 동사 앞까지 주어. 저를 베일론 주임이 주어로 나왔습니다. 제공합니다. 동사 뒤에 보니까 또 목적어가 2개 나왔죠. 첫 번째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모든 고객들에게 무엇을 할인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역시 offer도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로 기억해 주시고요. 뒤에는 목적어가 2개 등장한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다양한 타형식 동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다 삼형식도 되고 사형식도 되는 동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목적어가 1개 나오면 삼형식이구나. 그리고 2개 나오게 되면 아, 이때는 사형식으로 쓰였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몇 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show 너무 중요하고요. 뭐뭐에게 뭐뭇을 보여주다. 자, 그리고 우리 예문에도 나왔지만 send 역시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역시 offer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 3가지 동사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동사가 사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마지막 줄에 있는 give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라고 해서 give는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느낌적으로 뭐뭐에게 뭐뭇을 해주다 이렇게 해석되는 동사들이 많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사형식 동사를 어떤 문법책에 보면 뭐 수여동사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통 해석할 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을을 동사 해주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이때가 바로 이제 사형식 구조다라고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들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이런 수여동사로 쓰이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5형식 구조 살펴볼게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 그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붙어있는 문장의 형식을 5형식이라고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주격 보어랑 똑같이 명사랑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 차이점은 뭐예요?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었다면 목적격 보어는 바로 앞에 있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형식 타동사 뒤에는요, 목적어가 나올 거고 그 뒤에는 목적어의 뭐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구조이다.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사랑 형용사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 투부정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명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목적어와 그 목적격 보어가 같은 대상, 이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장 구조 보고 넘어갈게요. 자, 주어랑 5형식 동사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가 그 뒤에 뒤따라 나오게 된다는 거. 수식어는 역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5형식 구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형식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는 동사 앞에 we겠죠. 우리는요, 동사 call, 부릅니다. 누구를? 그를 부른대요. 뭐라고? Our hero, 우리의 영웅이다 라고 부른대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목적어인 힘과 뒤에 있는 목적격 보어 our hero의 관계가 같은 동등한 관계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지금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목적어와 같은 대상, 같은 동등한 대상을 지칭할 때 우리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볼게요. The staff, 자, 주어는 스태프들, 직원들입니다. 자, keeps, 동사 나왔고요. The store, 그 가게를 자, 어떻게 clean, 깨끗하게 유지한다라는 내용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목적어 자리에 store이 나왔고, 자, 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인 clean이 형용사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 스태프가 이제 단수인데 왜 복수로 해석하셨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staff라는 명사는 단복수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수로도 쓰일 수 있고 복수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자, 근데 보통은 단수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책에서는요, s를 붙여서 단수 취급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형식 동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형식 동사들은 보통 뒤에 이제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와서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동사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앞에 나왔던 콜이 있죠. 자, 그리고 name이 나왔습니다. 이 콜과 name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명사인 목적격 보어로 부르다, 이름 짓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keep도 아까 예문에 나와 있었죠.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한 상태로 유지하다. 자, 그 외에 우리 make 같은 경우는 3, 4, 5형식이 모두 가능한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왔어요. 그러면 에게, 을을 맞춰서 4형식으로 해석하셔야겠고요. 자, 지금처럼 5형식으로 쓰였다라고 하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다음으로 저를 leave 뭐뭐 한 상태로 두다, 그리고 뭐 consider, find까지 동사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요. 특히 find 별표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 자, find 여러분 보통은요, 뜻을 뭐뭇을 찾다 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뭐뭇을 찾다라고 해석할 때는 3형식으로 쓰인 거고요. 5형식으로 쓰였을 때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같이 나온 구조를 만났을 때는요, 찾다라기보다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어의 동사는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5형식도 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이렇게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도 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5형식 타동사의 목적격 보어에 따라서 우리가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5형식 동사가 to 부정사를 좋아하는지 보어 자리에 이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갖는 동사가 따로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밑에 다양한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표 보기 전에 위에 있는 예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자리에는 I가 나왔죠. 나는요, 우리 expected, 기대합니다. 자, 그를. 근데 그가 무엇을 하는 거? To come home early. 그가 집에 일찍 오는 것을 기대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투부정사 이하는 목적어에게 기대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에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는 이 to부터 home까지를 목적격 보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ant 같은 경우에 want 목적어 to 부정사라고 하면 목적어에게 뭐뭐 하기를 원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공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목적어에게 목적격 보어인 to 부정사 하는 것을 동사하다라고 적용시켜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llow가 들어가면 뭐뭐에게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는 것을 허락하다. 자, ask 같은 경우는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는 것을 요청하다. 동사 의미에 따라서 require 나오게 되면 요구하다. expect 아까 예문에서 살펴보셨죠? 기대하다라는 내용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 encourage는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encourage 목적어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도록 권장하다, 뭐 권하다. 밑에 있는 advice도 비슷한 느낌이죠.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하라고 조언하다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remind, 뭐뭐에게, 즉 목적어에게 to 부정사 할 것을 상기시키다 라는 내용 되겠습니다. 동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여러 번 보시다 보면 조금씩 눈에 구조가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이게 5형식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하면서 문장을 분석하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기초특강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본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